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상급 자격증 과정을 맡게 된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우리 기본 미용 과정 중에서요. 애완동물 미용, 기본 미용 중에서 우선 지금 도구 활용하는 거랑 그다음 뭐 발톱 깎는 거까지 이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귀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 클리핑 하는 거 요거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복습도 하시고 수업 이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자, 귀 관리하기 우리 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고 귀털 뽑고 그다음에 귀 청소하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애완동물을 보정한 후에 귀 구조를 파악하고 겸자를 이용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귀 청소를 할 수 있다. 우리 겸자 뭔지 알죠? 귀털 뽑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귀 청결 관리를 위해서 이어 파우더와 겸자를 이용해서 귀 안쪽의 털을 제거할 수 있다. 자, 귀 속의 이물질을 용해하기 위해서 이어 클리너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또 귀 속의 이물질을 용해한 후에 겸자와 탈지면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할 수 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자, 우리 필요 지식에서 거의 이제 우리 시험이나 자격검정 같은 경우에도요, 필요 지식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중요한 이론들은 지금 다 여기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우선 이 지식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애완동물의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뉜다. 사람과 다르게 L자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고막을 보호하기에 좋은 구조이나 공기가 쉽게 통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외이, 내이, 중이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외이는요, 우리 이제 겉에 있는 뭐 이런 피부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직 이도와 수평 이도로 구성되어 있고 소리를 고막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뭐 이도의 표면은 피부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모낭, 피지샘, 귀지샘 등의 상피와 탄성 섬유와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는 진피가 존재한다. 뭐 이거는 뭐 어디 뭐 네이버나 막 이런 데 뒤져도 지식이네, 뭐 뒤지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번 읽어두는 걸로, 대신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겠죠. 제일 만만하게 낼 수 있는 문제잖아요. 편하게 누구든지. 자, 그리고 이제 중이는 고막, 이소골, 뭐 고실, 유스타키오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막은 중이를 보호하고 이소골은 진동시켜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자, 내이는 방골이관, 뭐 전정기관, 뭐 이런 뭐 방골이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문 용어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 그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방골이관은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위치와 균형을 감지하며, 달팽이관은 듣기를 담당한다. 자, 귀 청소입니다. 애완동물의 귀 속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외부 기생충이 기생해서 귀병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견종은 귀 속에서 털이 자란다. 주기적으로 털을 뽑아서 관리해야 한다. 소형견과 중형견은 귀 속에 털이 자라기 때문에 외이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털을 뽑아줘야 한다.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이제 20여 년 전에, 20년 넘었죠. 한참 그 전에 처음 미용을 배울 때는 귀 속 털을 완벽하게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근데 지금은 또 귀 속 털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라고 이제 그게 공공연하게 당연한 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귀 속 털을 뭐 깨끗이 뽑아 주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뽑을 수 있으면 뽑고, 그리고는 귀 속 털을 제거해 주는 가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털을 잘라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동물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귀 속 털을 어쨌든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뭘 이제 하지만 치료를 하지만 우선 개가 너무 아파한다거나
아파한다거나 또 안에 무슨 염증 같은 게 있어갖고 뽑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괜히 이어 파우더 같은 거 잘못 넣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럴 경우에는 빨리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이렇게 승질을 내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 목욕할 때마다 이제 귀 청소를 자주자주 하는 애들은요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귀가 쓴 애들도 쓴 애들은 또 귀병이 또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겁게 귀가 처지는 견종들 있죠. 뭐 코카스파니엘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귀병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게 뭐 딱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통풍이 잘 되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아파하는 귀털을 억지로 뽑지는 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귀털 뽑는 겸자도 있지만 깃털 잘라내는 가위도 있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귀가 밑으로 처진 견종은 귀가 귀 안쪽 구멍을 막고 있어서 습기가 쉽게 차고 자,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다. 이를 방치하면 귀병의 원인이 된다. 자, 귀 속 털이 자라지 않는 견종은 탈지면에 이어 클리너를 사용해서 귀 속을 닦아준다. 우리 귀 속 털이 잘 안 자라 거의 없는 견종들이 있어요. 코카스파니엘도 마찬가지지만 포메라니언도 이제 귀 속에 털 없죠. 그 다음에 단모종들은 거의 귀 속에 털이 없어요. 우리 뭐 닥스훈트나 치와와나 미니핀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귀 속에 털이 안 나죠. 자,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이어 클리너로 닦아만 주면 되고요. 귀 속 털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 정말 귀 속 털 많이 나는 아이들이 슈나우저가 정말 귀 속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싸우다시피 하거든요. 힘도 되게 세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자, 자라지 않는 견종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하기 위해서는 겸자, 이어 파우더, 이어 클리너, 탈지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어 파우더로는 이제 수분 제거해주고 그리고 뽑고 그다음에 이어 클리너로 그다음에 이제 닦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라 요즘 이렇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단 귀에서 냄새가 나죠.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이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또 귀를 자주 긁어요. 또 외이의 피부가 정상보다 두꺼워져 있고 붉어 보인다. 또 이도가 좁아가지고 어쩔 때는 우리 이렇게 막 면봉이나 뭐 겸자로 이렇게 닦아내는데 그게 잘 안 닦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틀거리고 앞으로 걸으려 하나 빙빙 돌고 또 귀의 표면이 부어 있고 한쪽 귀가 처지고 뭐 귀 만지는 것을 싫어하고 일단 귀 만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귀가 조금 멀쩡한 아이들은 뭐 이어 클리너든 파우더든 넣고 귀를 마사지를 해주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눈 감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자거나 막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 뭐 이제 아픈 거 만지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어떤 개들이든. 그래갖고 이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상태가 이러다 싶으면 얼른 귀를 이제 뭐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확인을 해보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귀 관리를 위한 필수 용품입니다. 자, 이어 파우더의 효과 일단 뿌리면 우리 그 파우더 아까 지혈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어 파우더는요 하얀 색깔 가루로 되어 있어요.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어 파우더를 뿌려주면 미끄럼을 방지하죠. 미끄럼 방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귀털을 만약에 이제 뽑게 되면 이게 지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뽑으면 잘 안 찝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미끄러지면 더 아프잖아요. 안 뽑히면.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이어 파우더를 넣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피부 자극과 피부 장벽을 또 느슨하게 좀 해주니까 뽑을 때 좀 덜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을 수축해 줍니다. 자, 또 이어 클리너의 효과는 귀지를 용해를 시키죠. 그러니까 뭐 털을 뽑던 제거를 하던 뭐 그냥 놔두든 한 다음에 이제 이어 클리너를 넣고 귀를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이어 클리너가 들어가서 이제 마사지가 되면 귀지가 이제 용해가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귀 속에 이제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해주고 악취를 제거해줍니다. 자, 귀 청소할 때 겸자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겸자에 솜을 말아서 탈지면을 말아서 이어 클리너를 넣고 마사지 한 다음에 탈지면을 말아서 닦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편하게 뭐
작은 견종은 요즘에 뭐 면봉 같은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가 면봉 같은 것도 뭐 면봉을 쓸 때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앞뒤가 다른 거면 안 되죠. 앞은 동글동글한데 뒤는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왜 화장품 샵 같은 데 가면 면봉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앞뒤가 똑같이 동그랗게 된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로 된 거 사용하시면 안 좋고요. 나무로 된 거는 이제 그 잘못 사용하다 보면 너무 싸구려로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귀 청소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겸자의 방향을 귀 속을 향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거는 이제 탈지면 말아 있는 상태죠. 일단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겸자로 귀 속의 피부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그 겸자의 탈지면을 말았을 때 탈지면 밖으로 겸자의 뾰족한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냥 탈지면으로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겸자로 귀 속의 피부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귀 속에 많은 양의 이어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게 이어 파우더 용기 안에 공기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게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잘못 딱 들어가면 공기랑 이게 가루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 가루가 확 퍼진다거나 강아지가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랑 또 겸자의 끝이 탈지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고름이 많이 찬 귀는 겸자로 이제 털을 뽑으면 귀 속 피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어 클리너만 가볍게 닦아준다. 근데 고름이 많이 차갖고 이렇게 아플 때는요 이제 병원 데리고 가야죠. 못 건드릴 거예요. 애가 이제 많이 승질내고 그래서 못 건드릴 거예요. 병원에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귀 속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가 나는 경우에 귀 청소를 중단한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자, 겸자, 이어 파우더, 이어 클리너, 탈지면을 준비한다. 미용 테이블 위에 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보정을 한다. 자, 귀에 보정을 하고요. 자, 한 손은 항상 보정, 어떤 작업을 하든지 우리는 손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야 돼요. 한 손은 항상 보정하는 손이에요. 뭐 시저링을 하든 클리핑을 하든 또 목욕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귀 상태별로 관리를 합니다. 건강한 상태의 귀를 관리한다. 자, 귀 속에 털이 있는 귀를 관리한다. 이제 건강한 아이인 거죠. 그냥 표준으로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귀 속이 보이도록 귀를 안정적으로 보정을 해서 잘 보이게, 내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놔야죠, 우선. 그 다음에 이어 파우더를 귀 속에 뿌려준 후에 손으로 비벼준다. 자, 귀 속에 이어 파우더를 넣죠. 자, 이어 파우더를 귀 속에 넣고 귀를 문지른다. 마사지를 해줘야 골고루 이제 이게 퍼지겠죠, 안까지. 자, 주위의 털을 뽑을 수 있는 한 손으로 뽑아준다. 손으로 우선은 이제 빨리빨리 뽑을 수 있고요. 손이 훨씬 더 빠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뽑을 때 좀 힘들어 하지가 않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만져서 뽑는데 이거를 우리 그 뭐라 그러지? 겸자로 뽑으면 막 뽑다가 갑자기 살을 또 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또 살을 귀 청소하다가 살을 한번 찝으면 얘네들은 또 생각에 트라우마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귀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뭐만 이렇게 넣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뭐 살이 찝힌다. 왜 뭐 발톱 깎아가지고 피 난 다음부터 얘가 발톱을 안 깎아요. 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트라우마 생기지 않게 최대한 아프지 않게 뭐 자극 없이 이제 뽑아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겉에 있는 털들은요 다 손으로 뽑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손이 닿지 않는 귀 속의 털은 겸자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털은 이제 겸자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겸자는 귀 속을 향해서 직선으로 집어넣어서 털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어 클리너는 귀 속에 넣어준 후에 가볍게 귀를 문질러준다. 이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귀 속에 이어 클리너를 넣는 것입니다. 자, 겸자 끝에 탈지면을 말아주고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지금 겸자 끝이 하얘야 되는데 지금 하얀 색깔 탈지면이 들어가서 저 색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귀가 지금 되게 지저분하고 좀 안에 뭐가 이물질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색깔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클리너로 계속 청소 좀 끊임없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귀 청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탈지면으로 귀 속 전체를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도 보면 이제 그냥
그 겸자에다 꼽지 않고 그냥 손으로 막 지금 닦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닦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이어 파우더가 안 닦인 상태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고객이 이제 전화가 다시 한번 와갖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견습을 시켜놨더니 이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피나서 지혈제 아니냐 부터 해서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 이어 파우더로 깃털 뽑고 나서 이어 크리더로 마사지해서 닦아준 후에 그 밖에 피부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자, 귓속털이 자라지 않는 귀를 관리한다. 탈지면에 이어 클리너를 적셔서 귓속과 귀표면을 닦아준다. 귓속털이 안 자라면 귀털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귓속털에 수분이 있으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귀청소는 목욕 전에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귀청소하는 수행 팁이에요. 그 다음에 귓속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목욕 후에 이물질이 계속 올라온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살짝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귓속털에 수분이 있으면 잘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귀청소는요, 기본적인 기본 클리핑, 발톱 깎기, 그 다음에 귀청소 이런 거는 거의 목욕 전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청소 같은 경우는 목욕 전에 해야 이제 수분이 귀 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털 뽑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미리 닦아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이어 클리너로 해서 우리가 귀청소를 다 해도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흔들면 귀 안에서 뭐가 자꾸 또 이물질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목욕 다 끝나고 드라이 다 끝나고 한 번 더 해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귀청소에 이렇게 지저분한 거나 뭐 이런 거는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발톱이다 이러면 발톱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억센 발톱들이 있잖아요. 되게 두꺼운 발톱들이. 그래서 이 발톱들은 그냥 잘라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얘가 너무 안 자르거나 자르기가 너무 힘든 발톱이에요. 그런 애들은 목욕하고 나서 잘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목욕하면 이제 물에다 닿으면. 그래서 이제 우선 기본 클리핑은 대부분 이게 원칙이지만 혹시나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귓속 털은 수분이 있으면 잘 뽑히지 않으니까 그 전에 목욕 전에 항상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겸자에 탈지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겸자로 적당량의 탈지면을 잡는다. 자, 겸자로 탈지면을 잡는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하면 항상 손은 깨끗해야 해요. 안 그러면 탈지면에 이게 묻어서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탈지면에 좀 지저분한 게 묻으니까 웬만하면 손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겸자로 털 뽑고 나서 손이 좀 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겸자 끝을 탈지면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락 부분으로 잠궈요. 이거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걸 잠그지 않고 그냥 하면 탈지면으로 해서 귀 닦는데 얘가 그냥 풀려버리면 집게가 그냥 이렇게 벌어져 버리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솜이 또 깊이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락을 꼭 걸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자의 끝부분을 손으로 살며시 잡고 환에 집게 손가락을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겸자의 탈지면을 말아준다. 귀 관리 후에 미용 도구를 소독합니다. 겸자는 사용 후에 겸자 핀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한다. 우리가 겸자를 기자재 관리에서 봤을 때 우리 겸자가 뭐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 유구형이 있고 무구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구형은 홈이 좀 많이 파져 있어요. 파여 있는 거고요. 촘촘하게. 그리고 무구형은요, 그냥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홈이 전혀 없죠. 그래서 청소하기에는 무구형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무구형을 많이 쓰다가 이게 찝는 그 강도가 너무 틀려가지고 다시 유구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일단 유구형은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칫솔이나 단단한 작은 솔로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걸 다 털어내고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귀병 있는 애를 청소를 하고 나서 그걸 소독을 안 하고 또 다른 아이한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우리가 귀 청소는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른쪽에 썼던 거 왼쪽에 그냥 쓰지 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귀병이 양쪽에 다 그 귀가 안 좋은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괜히 왼쪽만 안 좋은데 오른쪽을 썼다가 또 다시 왼쪽을 또 그걸로 또 썼어 이러면 왼쪽까지 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쪽씩 따로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그래서 뭐 거의 뭐 양쪽이 다 귀병이 있는 애들은 양쪽이 다 있긴 하지만 사용할 때 한쪽은 깨끗하면 절대로 지금 사용했던 거 그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독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겸자는 사용 후에 겸자 핀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뜨거운 물에 겸자 핀을 닦아낸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준다. 핀 부분을 알코올 또는 미용 도구 소독제로 소독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보관한다. 여기는 윤활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겸자에는 절대 윤활제 뿌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소독제로 소독하고 이제 소독하고 나면 수분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그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애완동물의 건강과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용 도구 활용 방법을 파악하여 발톱과 귀를 관리하고 기본 클리핑과 기초 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미용 도구 활용했고, 그다음 발톱 관리했고, 그다음에 귀 관리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기본 클리핑하고 그다음에 기초 시저링이 남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정말 미용 작업이다 싶은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클리핑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 클리핑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바른 자세로 보정하고, 우리 항상 보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사용 매뉴얼을 활용해서 발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클리퍼로 발바닥 사이의 털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고객의 요구와 미용 방법에 맞게 클리퍼로 발등의 털을 제거할 수 있다. 자, 클리퍼 사용 매뉴얼 활용해야 되고, 상처를 입히지 않게 주의해서 우리 그 날의 종류 잘 파악해서 뭐 미리수, 어디에는 몇 미리 써야 되고 어디는 몇 미리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잘 파악해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뭐 얼굴 부분은 2mm 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복부나 뭐 발바닥이나 뭐 이런 기본 클리핑 해야 되는 다른 부분들은, 그 다음에 뭐 푸들의 머즐이나 이런 데는 0.1에서 1mm 클리퍼 사용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처 입히지 않게 주의해서 애완동물 종류와 성별에 맞게 클리퍼로 복부털을 제거할 수 있다. 자, 클리퍼 사용 매뉴얼을 활용해서 상처를 입히지 않게 주의하고, 클리퍼로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털을 제거하고, 고객의 요구와 미용 방법에 맞게 주둥이의 털을 제거할 수 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클리핑에 의해 클리핑이란 커팅의 한 종류로 클리퍼의 털의 길이를 자르고, 클리퍼로 털의 길이를 자르고 깎아내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깎아내는 작업이지만 가위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뭐 가위는 시저링이라고도 하고 가위컷이라고도 하고, 클리핑은 그냥 우리가 꼭 클리퍼를 활용한 거는 클리핑이라고 하죠. 같이 깎아내는 작업이지만 더 정교하긴 하죠, 가위보다는. 자, 그래서 세세한 부위까지 이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가위로 만약에 뭐 0.1mm 클리핑을 해야 되는 걸 가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클리핑은 0.1에서 1mm의 클리퍼 날을 이용해서 발바닥, 발등, 항문, 복부, 귀, 꼬리, 얼굴 부위의 털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자, 기본 클리핑입니다. 이 부분이. 자, 클리퍼 날. 클리퍼를 사용해서 털을 자르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요, 클리퍼는 피부와 평행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처럼 클리퍼를 세우면요, 바로 상처 나기가 쉽죠. 안에 칼날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바로 닿을 수 있으니까 세우면 그러면 상처가 나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피부에 평행하게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클리퍼 사용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기계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화상에 입을 수 있으니까 냉각자로 열을 식히며 사용해야 한다. 우리 그때 커티스 클리너라고 그 냉각제 있었잖아요. 소독도 하고 냉각도 할 수 있는 거 기자재 시간에 배웠던 소모품에 들어가 있었던 거 하나 있었죠. 이제 그걸로 냉각제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베테랑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기본 클리핑 시간이 많이 짧죠. 그래서 뜨거워지기 전에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아직까지는 초보다 싶으면 항상 이게 내 손등에다가 클리퍼를 대서 확인을 하면 돼요. 얘가 많이 뜨거워졌나 해서 클리퍼 날을 계속 확인을 해서 뜨겁다 싶으면 날을 빨리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냉각제로 열을 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클리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 날의 이제 밀리미터 수가 클수록 피부에 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보통의 뭐 0.1에서 1mm가 스크래치 정도의 수준이고, 연고 바르면 나을 수준이면
이제 미리수가 커지면 이제 살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찢어지는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찢어지는 상처가 나면 꼬매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클리퍼 날은 세우지 않고 피모와 평행하게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클리퍼를 사용하고 나서는 클리퍼 날 사이의 털을 제거한 후에 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자, 기본 클리핑입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클리핑한다. 우리 발등 클리핑하는 애들이 거의 이제 푸들이고,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미용할 때는 거의 발등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발등을 정말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매일 뭐 저랑 산을 같이 다녀요. 막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맨날 올리거나, 그것도 이제 개체별 특징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등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는 커트 자체가 이렇게 뭐 곰돌이 컷이나 뭐 테디베어 컷이나 뭐 비숑 프리제나 뭐 이런 아이들의 컷들은 대부분 발등을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발바닥과 발등 이제 클리핑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발의 뼈 구조, 그다음에 사람의 보행은 발 뒤꿈치가 접지하고 발가락이 지지면에 접하면서 걷게 된다. 개체의 보행은 발바닥 패드가 쿠션 역할을 지면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 그래서 발가락 뼈는 보행할 때 걸을 수 있게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 패드를 털이 가리고 있으면 얘가 미끄럼 방지가 안 되겠죠. 안 되겠고 털 때문에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쿠션 역할을 하니까 그 주변의 털들은 다 제거를 해줘서 패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보면 개와 사람의 발의 뼈 구조, 자, 어떤 게 개고 어떤 게 사람인지 이제 보면 바로 이제 차이가 나죠. 자, 오른쪽이 사람이고 왼쪽이 개입니다.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발의 모양입니다. 우리 캣풋, 뭐 헤어풋 뭐 이렇게 있는데, 발이 고양이 발처럼 작은 발을 이제 캣풋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캣풋들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볼게요. 캣풋이요. 자, 발가락 뼈의 끝부분이 있는 뼈가 작아서 고양이 발을 닮은 모양을 얘기합니다. 자, 헤어풋은요,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발가락 중 가운데 2발가락이 긴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퍼풋은 발바닥이 종이처럼 얇고 패드의 움직임이 빈약한 발입니다. 발바닥이 얇으니까 불편하니까 잘 안 움직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한다 그랬죠, 패드가. 그래서 패드가 좀 괜찮고 걷기가 편하고 이러면 자주 움직이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패스턴입니다. 패스턴은요, 발목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 클리핑 할 때 발등 올리는 기본 클리핑, 이제 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들 기본 클리핑에서 발등을 올릴 때는요, 거의 이제 패스턴 위치까지 이제 클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패스턴 위치 이제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발바닥을 땅에 이렇게 닿았을 때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쳐지는 부분, 이렇게 접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스턴은 그 위치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발등의 클리핑 방향과 위치입니다. 자, 우리 클리퍼의 위치가 화살표가 위로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역방향으로 밀라는 얘기예요. 발등 우리 클리핑 할 때는 방향은 역방향입니다. 털이 난 방향의 역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패스턴까지 클리핑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밀었고,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런 모양이 나오죠. 발바닥을 땅에 닿았을 때 바로 꺾이는 그 부분까지 클리핑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부 기본 클리핑입니다. 배꼽의 위치와 복부 클리핑의 범위. 자, 암컷의 경우 배꼽 위에서 역 U자로 클리핑한다. 자, 암컷은 생식기의 영향이 크지 않죠. 그래서 배꼽 위치에서 역 U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컷의 경우는 역 U자 그거를 이제 외우셔야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도 자격 검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보면 배꼽을 위치로 해서 클리핑 할 때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하고, 암컷은 역 U자의 모양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다음, 자, 수컷은 배꼽 위에서 역 V자로 클리핑을 합니다. 이제 생식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네가 이제 쉬를 했어요 하면 털에 다 묻는다고요, 다른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암컷보다는 조금 더 많이 클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외워두셔야지. 암컷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역유자, 그 다음에 수컷은 역V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 클리핑으로 털을 제거하는 목적은요. 발바닥에 털이 자라 있으면 미끄러지며 보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고요. 또 털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발바닥 패드에 털이 많이 자라면 습진이 발생할 수 있다. 땀샘 있다 그랬죠? 발바닥에. 자, 그리고 항문에 배변이 묻지 않도록 청결을 위해서 털을 제거한다. 이거는 이제 항문 클리핑. 엉덩이 쪽에 이제 클리핑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항문 주위에 털을 제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면 배변과 함께 뭉친 털이 항문을 막아서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된다. 또 주둥이 부위에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제거한다. 푸들 견종의 표준 미용은 주둥이의 털을 제거한다. 예, 이게 지금 기본 클리핑. 기본 클리핑 할 때 푸들은 원래 이제 머지를 밀어야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푸들은 옛날에 보면 항상 이제 푸들의 얼굴이 다 밀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푸들 다 테디베어형으로 해서 다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많이 깎아서 다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펫 미용이 그만큼 많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객의 뭐 수준이나 보는 눈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그 다음에 귀의 기본 클리핑입니다. 귀를 클리핑하는 견종은요. 자, 코카스파니엘이랑 뭐 베들링턴 테리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귀 시작부터 귀 뿌리예요. 시작점은. 그래서 2분의 1을 클리핑합니다. 우리 이때 클리핑 날 못 쓴다 그랬어요. 2mm. 귀는 1mm, 얼굴은 2mm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귀의 전체 클리핑하는 종류 있죠. 슈나우저, 캐리블루 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슈나우저는 단위를 하죠. 귀를 좀 자르죠. 그래서 이제 귀를 세우는 건데요. 귀 안 자르고 거의 뭐 펫견이나 뭐 아니면 반려견들은 귀 안 자르고 이제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귀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귀가 이렇게 어설프게 내려와 있으면 더 귀엽더라고요. 좀 이렇게 싸나 보이는 게 없고 훨씬 더 귀엽고 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키우시고, 귀 끝에 3분의 1. 그러니까 귀 끝은요, 뿌리가 아니고 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죠. 거기서 3분의 1만 클리핑을 해요. 야, 요크셔 테리어 그렇고요. 자, 스코티시 테리어 그렇고 화이트 테리어 그렇고, 우리 화이트 테리어는 웨스티라고 많이 불리우죠.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가 우리 그 풀네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둥이의 형태입니다. 주둥이는 머즐이라고 부르며 견종에 따라서 여러 길이의 형태가 있다. 우리 뭐 단두종이 있고 뭐 장두종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리고 주둥이의 길이에 따라서 후각의 차이가 있고요. 자, 세퍼트와 같이 긴 주둥이의 견종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주둥이가 짧은 견종은 콧구멍이 작고 후각이 약하다. 이것도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보면 머즐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단두종의 아이들은 코를 많이 골죠. 막 시추 이런 애들 콧구멍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코 되게 많이 골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좀 있죠. 이 시야 자체가 이제 주둥이가 긴 애들은 사각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보는 게 많고, 그다음에 후각적으로 냄새도 잘 맡고 이래서 훨씬 더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영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뭐 털 안 빠지고 똑똑한 애 이러면 푸들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키우기 나름이니 개체별 특징에 또 따라 뭐 단두종도 똑똑할 수 있고 뭐 많이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선에선 생각할 때는 그냥 장두종이 더 똑똑하다. 후각적으로 훨씬 더 발달되었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장두종이 훨씬 더 똑똑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둥이 털의 클리핑 부위입니다. 자, 귀 시작점에서 눈 끝까지고 요 뒤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귀 시작점에서 아담 샘플에서 1에서 2cm 내려간 곳을 V형으로 그 다음에 클리핑을 한다. 주둥이 털 클리핑하고 또 턱 밑에 주둥이와 같이 같은 길이로 클리핑을 하고 눈과 눈 사이 역 부위, 인덴테이션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클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5번이 인덴테이션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눈과 눈 사이가 인덴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면 눈 끝에서 귀 시작점까지 클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귀 끝부터 해서 V자로,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보면 넥라인이 V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V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눈과 눈 사이가 역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이 개가 뭐 너무 사이즈가 커서 목이 답답해 V로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넥라인은 U자로 만들어줘요. U자로 만들어주면 인덴테이션은 역 U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둥이 클리핑 할 때 우리 이제 생각할 게, 자, 우리 넥라인이 V면 인덴테이션은 역 V. 그 다음에 넥라인이 U자면 인덴테이션은 역 U자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클리핑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발의 털 제거하기, 뭐 클리퍼 날에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지 않게 주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화상도 입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클리퍼 날에 깨진 곳이, 깨진 곳, 나도 모르게 깨진 곳이 또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진짜 상처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그랬죠. 기자재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월별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클리퍼 날이 깨진 곳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장착하고 탈착을 하고, 그 다음 도주와 낙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블 고정함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클리퍼 날 또는 전선을 물지 않게, 얘 너무 화나면 이 돌아가는 클리퍼 날 그냥 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너무 화를 돋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뭐 물거나 싸납다 이러면 조금 어린 자견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주고, 만약에 뭐 다 컸는데 애가 좀 그렇다, 예민하다 이러면 뭐 오리주둥이나 그다음에 입마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선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또 뜨거운 클리퍼 날에 애완동물이 화상을 입지 않게 클리퍼 날의 온도를 확인하여 작업을 한다. 클리퍼에 힘을 주어서 작업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클리퍼 각도에 유의한다. 한 부위만 계속 클리핑하면 피부에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만약에 우리가 목욕 전에 기본 클리핑을 하는데, 클리핑 막 하는데 얘가 이게 털이 막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뭐 이제 너무 오물이 많이 묻어갖고 얘가 이제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놔뒀다가 목욕하고 드라이 끝난 다음에 거기만 살짝 봐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상처가 생길 위험은 없겠죠. 자, 수행 순서입니다. 애완동물을 보정하여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발바닥에 털을 제거한다.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하고, 또 패드 1과 4 부분을 벌린다. 우리 지금 이제 클리핑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발바닥. 지금 발바닥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털들이 보이죠. 자, 왼쪽 사진에 그렇게 해서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에 이제 제거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사이사이까지 다 벌려가지고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벌려진 부분에 발바닥 패드 사이에 털을 제거해주고, 클리퍼는 발가락 패드 부분에서부터 들어가서 발바닥 패드 부분으로 이제 올라온다. 이렇게 푼다는 거지. 이렇게 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거기 패드 부분부터 들어가서 패드 부분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끝으로 이제 뭐 피부 있는 대로 딱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가리고 있는 털은 클리퍼로 제거하고, 패드가 보이게 해야 한다. 패드가 보여야 우리 쿠션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미끄럼도 방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털을 가리고 있으면 얼른 그 털을 잘 보이게, 패드가 잘 보이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발바닥 클리핑 전과 후 나왔죠. 이제 깨끗해졌죠.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습진처럼 좀 빨갛게 있어요. 뭐 워낙 많이 놀았나 봐요, 밖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핥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밀고 나면 저렇게 빨갛게 올라온 게 보이죠. 자, 그다음에 수행 팁입니다. 대형견은 산책할 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 패드 안쪽 털은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형견들 발바닥 패드가 되게 커요. 그러면 그 주변 털만 가위로 제거를 해줘도 되고요. 살짝 이제 뭐 완벽하게, 어차피 밖이 미끄럽진 않잖아요. 얼음판, 빙판 아니면 밖이 미끄럽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형견들은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대형견들은 거의 뭐 그렇죠.
발톱도 크게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며느리 발톱만 제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발바닥 패드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실내에서 같이 사는 애들이 손이 많이 가네요. 자, 그다음에 발등에 털을 제거한다. 우리 패스턴까지 해서 클리핑 라인 잡아서 한다고 했어요. 자, 발등에 털을 제거한다. 발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보정을 해야겠죠. 자, 다음 발 양쪽 발목뼈, 발목뼈. 우리 발목뼈 패스턴이라고 했었고 그 라인까지 털을 클리퍼로 제거하여 일직선으로 되게 한다. 우리 클리핑은 역방향으로 클리핑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클리핑 할 때 어떻게 역방향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발톱 부분에서 발목뼈 사이 발목뼈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를 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사이 벌려가지고 요런데 클리핑 할 때는요 좀 얇은 걸로 클리핑하면 훨씬 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제 푸들의 발이에요. 그래서 클리핑을 완벽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 클리핑하기 위해서 자, 클리퍼 날에 애완동물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유의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뭐가 있었죠? 클리퍼 날 깨지면 안 된다고 했었고 뜨거워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털은 클리퍼로 자르지 않는다. 또 고안의 피부는 얇아서 피부에 상처가 나기 쉽고 또 미용 트러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완동물의 도주와 낙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블 고정 장치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구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자, 기자재 관리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자, 수행 순서입니다. 복부의 털을 제거한다. 자, 클리퍼 날 우리 그 기본 클리핑 0.1에서 1mm 자, 장착을 하고요. 또 소형 클리퍼 준비하고요. 자, 소형 클리퍼가 편하긴 한데 스크래치 많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밀리죠. 막 0.1mm, 0.2mm 막 이러니까 깔끔하게 밀리긴 하는데 이제 살짝 그런 상처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익숙해져서 내가 클리퍼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으면 소형 클리퍼를 빨리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애완동물을 미용 테이블 위에 올리고 테이블 고정함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의 뒷다리가 테이블 면에 닿게 하고, 자, 앞다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서 테이블 위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의 위치를 확인하죠. 우리 복부 클리핑 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암컷은 역U자, 배꼽에서 역U자, 그 다음에 수컷은 배꼽에서 역V자로 한다고 했었죠. 자, 배꼽 위를 반원 모양으로 밀어주면서 복부의 털을 제거한다. 복부 털의 클리핑입니다. 자, 먼저 이제 클리핑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복부 클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확인해서 배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U자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암컷은 역U자 모양, 수컷은 역V자 형태로 털을 제거해주고 또 가슴에 젖꼭지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클리퍼가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요. 수컷은 복부에 있는 생식기 털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문털 제거하는 거예요. 자, 항문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자, 항문이 보이도록 꼬리 시작 부분을 가볍게 잡고 꼬리가 백라인 위로 향하도록 올려준다. 자, 항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우리 클리핑 할 때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클리핑을 해요. 우리 항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줘야 잘 보이겠죠? 그래서 좀 적나라하지만 이렇게 클리핑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항문 주위의 털을 1에서 2mm 둘레로 동그랗게 뭐 클리퍼로 털을 제거해준다. 항문 주위의 털을 이제 제거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부위의 털 제거입니다. 암컷의 생식기 부위의 털을 제거한다. 뒷다리 한쪽 다리만 가볍게 미용 테이블 위에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올려주고 저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들면 왼쪽 부분의 안쪽을 우리가 쉽게 보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뒷다리 한쪽 다리만 가볍게 미용 테이블 위에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생식기 부위만 클리퍼를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털을 제거한다. 반대 방향에 다리도 들어 올려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대편 쪽을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생식기 부위의 털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자, 암컷의 이제 생식기 부위를 제거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수컷. 자, 생식기 부위의 털을 제거한다. 뒷다리 한쪽 다리만 가볍게 들거나 뭐 미용 테이블 면에서 들어준다. 복부에는 생식기의 털을 제거한다. 일단 우리 복부에서 역 V자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 이 부분까지 이거 다 기본 클리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식기 부위의 털을 클리핑 할 때는 고안에 클리퍼가 닿지 않게 살짝 떼어서 털을 제거한다. 우리 옛날에는 중성 안 해갖고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중성화들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요. 굳이 이제 정말 어쩌다가 뭐 한 100마리, 200마리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건드려도 돼요. 그쪽은. 그래서 괜히 건드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에 다리도 들어 올려서 같은 방법으로 털을 제거한다. 자, 기본 클리핑 하기에 이제 수행 내용입니다. 이제 주둥이 털을 제거해야겠죠. 우리 기본 클리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만약에 푸들의 기본 클리핑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발바닥, 발등, 그 다음에 배, 그다음에 생식기, 그 다음에 뭐 항문, 그 다음에 머즐 클리핑까지 들어가요. 푸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뭐 보통 뭐 슈나우저다. 슈나우저의 기본 클리핑은 얼굴 클리핑도 들어가겠죠. 슈나우저는 발등을 안 올리면 발바닥, 그 다음에 뭐 배, 항문, 뭐 생식기, 그 다음에 얼굴 클리핑 들어가죠. 자, 그리고 어디가 들어가요?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클리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뭐 거의 푸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발등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푸들은 귀는 기본 클리핑에 들어가지 않아서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빠지더라도 보면 거의 뭐 한 4개 하나 발바닥, 발등, 배, 그다음에 생식기 그다음에 항문, 얼굴 아마 6개 정도 되겠네요. 제일 많이 하면 클리핑을. 그래서 기본 클리핑 할 때 강아지 종류마다 견종마다 이제 다르죠. 얘는 견종마다 견종의 특색에 맞게 뭐 푸들은 뭐 기본 클리핑이 여기까지. 또 어떤 아이들은 기본 클리핑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항문, 배, 그다음에 발바닥 요것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기본 클리핑. 그리고 뭐 이제 머즐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본 클리핑도 견종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뭐 굳이 내가 기본 클리핑 안 해도 되는 애인데 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시추나 뭐 말티나 이런 애들인데 뭐 얘는 다 밀어주세요.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클리핑으로 머지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체별 특징이나 뭐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냥 원초적으로 견종에 맞는 기본 클리핑은 뭐 제일 많이 들어가면 한 6가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수행 내용에서 클리퍼 날에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지 않게 유의한다. 우리 얼굴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이제 혀가 베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립 라인 같은 데도 잘못하면 클리퍼에 끼어갖고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클리핑 또 눈 옆이고 막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뜨거운 클리퍼 날에 애완동물이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자, 클리퍼 날의 온도 계속 손등에다 클리퍼 날을 대보셔야 돼요. 하면서. 그래서 얘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확인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도주와 낙상 방지를 위해서 테이블 고정 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자, 애완동물의 찰과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구가 파손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우리 찰과상은 브러싱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클리퍼 날에도 충분히 찰과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뭐 날이 하나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부터 해서 많이 이제 뭐 녹슬지 않았는지도 다 확인하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자, 주둥이를 안전하게 잡는다. 자, 턱 밑에 움푹 패인 곳을 4손가락으로 살며시 잡는다. 엄지손가락으로 주둥이 윗부분을 살며시 잡으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자, 이게 지금 얼굴 보정 방법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 치아가 이빨이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혀가 지금 나왔는데도 이렇게 보정을 할 때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다물었는데도 괜찮은 거고요. 보통 다른 애들 뭐 얼굴 털을 밀러 왔는데
무조건 저렇게 하면 큰일 나죠. 혀를 자기가 물잖아요.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혀 깨문다, 해 깨문다 막 이런 애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으로 하던 어떻게 하든 혀를 좀 빨리 집어 넣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이 먹거나 뭐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혀를 내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거기가 공간이 떠 있으니까 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턱 밑에 움푹 패인 곳을 네 손가락으로 살며시 잡고요. 이제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윗부분을 살며시 잡으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근데 저게 적당히 힘이 필요하거든요. 저거를 힘없이 잡아가지고 얘가 입을 쫙 벌릴 수 있도록 잡으면 안 되잖아요. 쫙 벌릴 수 있으면 클리퍼로 클리핑 막 하는데 얘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리면 클리퍼 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클리퍼 물거나 아니면 뭐 립라인 쪽으로 클리퍼가 잘못 들어가면 그쪽 피부가 또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피부라서 다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는 한데 저렇게 잡아서 이제 아파하지 않을 정도는 잡지만 그래도 꽉 잡기는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쉽게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턱 밑에 보면 움푹 패인 곳이 한 군데 있기는 있거든요. 있어서 만약에 너무 난리치면 거기를 조금 힘을 살짝 더 주면 또 괜찮아지고요. 우리가 미용을 할 때 저렇게 해서 주둥이를 잡았을 때 굉장히 싫어해서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던가 뭐 계속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보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 막 계속 난리를 치면 애가 막 덤블링하고 막 이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난리를 치면 얘를 끝까지 이제 어르고 달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하고 한 다음에 얘가 진정이 됐을 때가 있어요. 진정이 됐을 때 그때 미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뭐 잡았는데 난리치고 막 이럴 때 막 클리퍼 기계 갖다 대고 가위가 갖다 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얘가 난리를 치다가 한동안 또 얌전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갖다가 클리퍼를 갖다가 대거나 가위를 도구를 갖다 대서 이제 미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네 손가락으로 살며시 잡는다. 살며시 잡지만 적당한 힘은 꼭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거. 자기가 입을 벌렸을 때 입이 쉽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둥이 털을 자른다. 귓구멍의 시작점. 우리 아까 뭐 그림에서 봤죠. 사파에서 눈 끝에서 귀 시작점까지를 라인을 잡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귓구멍의 시작점과 눈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소형 클리퍼로 털을 밀어서 제거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얇은 날 쓰지 마시고 해서 털을 저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또 귀에서 눈 끝 방향으로 털을 밀어준다. 자, 봤을 때는 지금 얼굴 클리핑 거의 역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털이 난 방향이 정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향은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만약 2mm 클리퍼 날 가지고 지금 1mm 정방향으로 밀면 2mm가 나오지만 1mm로 지금 이제 미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라인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게 눈꼬리에서 귀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잡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볼의 털은 코를 향해서 제거해서 나간다. 자, 우리가 지금 저 머지를 잡은 손은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순한 애들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주둥이를 꼭 보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너무 착하고 이런데 꽉 잡고 이게 좀 미안하다 싶을 때는 살짝 풀어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살짝만 손을 얹어주고 가볍게, 그리고 아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애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머즈를 클리핑 하는 애들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자격검정 시험 볼 때 푸들 머즐 클리핑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그는 얼굴 털까지 많이 털이 막 얼굴 털까지 7cm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기본 클리핑이기 때문에 발등은 이제 발은 털이 따로 없어서 발은 그냥 발 이제 그 풋라인만 잡아주면 되지만 이제
얼굴은 클리핑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둥이 클리핑 할 때 클리핑 라인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위그 활용할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실견할 때도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둥이를 위아래로 잘 잡고 혀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눈꼬리에서 귀 시작점부터 해서 일직선으로 밀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눈 주변 아까 보았던 인덴테이션 부분 있죠. 그 부분도 뭐 넥라인을 V로 잡았으면 인덴테이션은 역 V로 잡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기 지금 1번은 이제 수염 부분이잖아요. 촉각털 부분이 있는 그쪽을 지금 이제 눈 밑 부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미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2번 쪽은요, 이제 립라인 쪽하고 좀 세세한 부분을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부분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입꼬리를 잘 당겨서 립라인 잘 당겨가지고 클리퍼 날 끝을 이용해서 마지막 끝을 이용해서 밀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위험하지 않게 잘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눈과 눈 사이에 털은 역부위가 되도록 밀어준다. 아까 인덴테이션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눈과 눈 사이의 클리핑은 자, 역방향으로 이제 V자가 되도록 밀어준다. 우리가 인덴테이션이 역U자면 넥라인은 U자가 된다고 했었고, 인덴테이션이 역 V자면 넥라인은 V자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인덴테이션을 역 V자로 했기 때문에 넥라인은 V자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눈 사이에 지금 클리핑 하는 거 지금 나왔고, 절대로 지금 뭐 대부분에 이렇게 해서 기계가 들어가면 벌써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많이 해본 애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혀가 거슬리긴 한데, 저거는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다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눈 밑에 털 제거 이제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조심해서 눈 주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클리핑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주둥이의 길이만큼 목 부위 털을 U에 가까운 부위로 밀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얘네가 지금 밀어줄 때 완전히 뾰족한 부위가 나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부위를 만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밀다 보면 U자에 비슷한 부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주둥이 길이만큼 목 부위에서 털을 뭐 이렇게 해갖고 잡아서 그 다음에 해서 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이제 손으로 지금 어디까지 밀어야 될 거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원래는 아담 샘플에서 뭐 1cm 내려온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해서 손으로 찝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V자로 이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클리핑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일반 미용 중에서 기본 클리핑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기본 클리핑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거예요. 이제 기초 시저링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초 시저링과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